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미국의 숨은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미국이 돌아가는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지 코인 시장의 앞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여러 가지 키워드를 준비를 했는데, 자, 지금 미 연준과 미 재무부가 합쳐져서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 자, 여기에는요, 새로운 연준의장으로 지목된 케빈 워시와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 어떤 그림을 둘이서 지금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 연관된 키워드로는 양적 긴축, QT, 그리고 TGA 잔고,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키워드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미국이 흘러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려지는 그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로 인해서 코인 앞날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자, 이 정확한 시기까지 미국의 세금 신고와 미국의 중간 선거 요거까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하면서 올해 남은 2026년도 코인 투자 어떻게 끌고 나가야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인아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은요, 2월 22일 일요일 넘어왔고요. 새벽 1시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리플의 차트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 리플 찾아서 들어오셨으니까 리플 관련돼서 차트 분석부터 한번 같이 하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지금 현재 리플 조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주려면 지금 이 단기 평선과 볼린저 밴드 중심선 여기 구간을 넘겨놓고 위에서 마감을 해야지 내일도 조금 상승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아침에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9시에 종가 마감할 때 어디서 마감을 하는지. 자, 그런데 일단은 제가 요때 한번 돌파 시도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자, 옆으로 개걸음 쭉쭉쭉 이동하면서 거래량 죽이면서 매집을 조금 충분히 더 하고 나서 돌파 시도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서 당장 쭉쭉쭉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더 횡보세가 이어질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당분간 리플의 큰 변동성이 나오기는 조금 힘든 요런 시기인데, 뭐,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을 전체적으로 견인시켜줄 만한 그런 호재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근데 그 호재에 대해서는 제가 클래리티 법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근데 오늘은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26년도에 과연 클래리티 법안을 제외하고서는 어떻게 코인 시장이 흘러가게 될 것이며 이걸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 일들의 플러스 부스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전 영상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건 일단 이 연준과 재무부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 자, 새로운 연준 의장 케빈 워시랑 그리고 지금 이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일단은 케빈 워시가 이 다음 연준 의장으로 지목이 된 다음에 코인 시장이 쭉쭉쭉쭉 내려왔어요. 다른 자산들도 내려왔었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케빈 워시가 굉장히 매파적인 인물이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내려왔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인의 소신이 강한 것 뿐이지 매파적인 인물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장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코인 시장이 또다시 올라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 카드 케빈 워시 금리 내리고 돈은 거두는 기묘한 공존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일까?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어떤 걸 굉장히 싫어하느냐? 그냥 무조건적인 양적 완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 돈을 그냥 무작정 풀어내는 걸 너무나도 싫어했기 때문에 2011년도 당시에 연준에서 양적 완화 2차 정책을 펼치니까 아, 이거는 아니지. 그렇게 되면은 계속 돈을 풀어대니까 인플레이션 또 미친 듯이 올라갈 거고, 물가가 올랐으니 서민들은 힘들어 할 거고, 이 풀었던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실물 경제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이쪽으로 다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부자는 더더욱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그런 경제가 만들어질 거다.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진행이 돼가지고 2011년도에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려요, 이 사람이.
임기가 7년이나 남아있던 시점인데 그냥 박차고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양적 완화를 반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매파적인 인물이다라고 인식이 박혀버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건 뭐예요? 아무 때나 양적 완화를 하면 안 된다. 돈을 그냥 무지성으로 풀어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더 힘든 시기가 오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양적 완화, 돈을 푸는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캐비너 씨가 새로운 이 정책을 쓰려고 합니다. 자, 어떤 정책을 쓸 거냐면요. 지금 현재 연준에서는요, 계속해서 어떤 걸 건드리고 있죠? 기준금리. 금리를 인상하냐, 인하하냐, 요거 가지고 물가를 잡겠다. 뭐, 요런 거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연준은요, 원래는 이런 단체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고유의 습성을 찾아가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식의 방식을 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보이는 대로 양적 긴축을 하려고 합니다. 돈을 풀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왜 오히려 잠군다고 하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양적 긴축이라는 거는 이제 돈을 잠군다. 양적 완화가 돈을 풀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돈을 잠그는 정책을 쓸 겁니다. 양적 긴축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연준에서 여전히 물가를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풍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죠? 물가도 물가지만 지금은 고용이 우선이다. 미국의 고용을 잘 잡아야 되고 이거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사실은 물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또 막 양적 완화하면서 금리나 막 해갖고 돈을 막 미친 듯이 풀어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물가가 오르면 이걸 다시 잡겠다고 돈을 다시 잠궈요. 양적 긴축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고 요런 식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들쭉날쭉 금리를 가지고만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대면은 서민들만 죽어난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적 긴축, 돈을 잠그면서 물가를 신경 쓰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내비치면 그러면 이제 시장이 금리 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갑자기 막 인플레이션 치솟고 내려가고 이런 일이 거의 없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물가를 신경 쓰고 있구나, 연준이.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스탠스를 갖추고 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잠잠해지고 이 예민도가 조금 줄어들게 되면 그때 가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또 자산에 미친 듯이 뭐 돈이 쏠리는 것도, 그리고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것도 방지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캐비너 씨가 말하는 이 금리를 내리고 돈은 거두는 요런 시기에 대해서 요거를 성공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은 정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체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은 긴축이 먼저라는 거예요. 일단 긴축이 먼저다. 그러면 돈을 잠그는 기간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돈을 빨아들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메말라 버려요. 유동성이 돌아줘야, 시장의 돈이 돌아줘야 상승이 가능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메말라 버리니까 지금처럼 힘 못 쓰고 빌빌빌빌 기어다니는 시기가 지속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음에 언제부터 상승을 하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가 좀 수월해지죠. 자, 그런데 제가 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두 번째. 지금 이제 연준은 어떻게 스탠스를 갖추는지 알겠어. 이제 긴축을 한대. 그러면 당분간은 시장이 잠잠할 거야.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금 재무부, 스코페센트는 어떤 또 이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방금 연준에서 이 키워드 양적 긴축과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자, 지금 TGA 잔고, 요거는 재무부에서 건드릴 겁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거는 TGA 잔고인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게 어쨌든 미국의 재무부가 연준에 가지고 있는 당좌 예금 계좌거든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주거래 통장? 미국 정부의 대표 통장?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잔고가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돈이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거두었어요. 세금을 걷어들였어. 그렇게 되면은 이 잔고가 막 올라가겠죠. 그리고 정부가 뭐 복지로 하든 뭘 하든 그래서 돈을 썼어요. 그럼 이게 내려간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과 별개로 이 TGA 잔고도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게 올랐다. 제가 아까 뭐 세금을 걷어들이거나 이러면 오른다고 했죠. 그게 돈을 정부에서 빨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빨아들이면 올라가는 거고 정부에서 돈을 뱉으면 내려간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연준에서 기준금리 건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도 시장의 유동성이 어떻게 풀리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요 메시지들 중에 뭐가 있었어요? 미국의 세금 신고가 4월 달이다. 4월 중순에 세금 신고가 있는데 요때 세금을 걷어들이고 어쩌고 하면은 갑자기 잔고가 막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TGA 잔고가 오르게 되면은 유동성이 정부로 다 쏠리면서 시장에 있는 시중에 있는 이런 유동성들이 전부 다 메말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성 쇼크가 오면서 시장이 또 한번 충격을 받거나 그냥 횡보를 하거나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와주겠죠. 자, 근데 이게 언제다? 4월 중순이다. 4월 중순이기 때문에 요거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서는 재무부가 다시 한번 돈을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풀어내려고 할 거예요. 어디로? 미국 기업하고 코인에 돈을 풀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이걸 또 주목을 해야 되냐면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뭐 이때 가서 갑자기 시장을 들어 올린다? 이게 아니라 요거 끝나고 나서부터 돈을 풀 수 있을 때 준비를 쭉쭉쭉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는 시장에 정체가 오다가 5월 달, 6월 달이 되면은 요때부터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비트코인 차트를 좀 줄여볼게요. 비트코인 차트를 좀 줄여보고 이때 당시에 24년도 11월 요때 미친 듯이 비트코인이 8천만 원대에서 1억 6천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요. 자, 근데 이때 왜 상승했죠,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비트코인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한마디 하니까 자, 지금 코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밀어줄 거고 이런 기대감이 막 상승을 하니까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미친 듯이 막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런 공약을 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또 이 실망한 이 전적이 있기 때문에 4월 이후에 5월달, 6월달부터 열심히 돈을 퍼부어가지고 코인 시장을 제대로 펌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구나라고서는 사람들이 믿게 될 거고 실제로 선거에서 조금 이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한 번 기대를 저버렸던 만큼 코인 시장에 대해서 더 돈을 퍼부으면서 상승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래서 우리가 4월달까지는 시장이 조금 지금처럼 주춤할 수 있지만 5월달, 6월달부터는 조금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가 시장을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요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시나요? 되셔야 할 텐데. 자, 혹시 이해가 잘 되셨다면은 댓글에다가 이해됐음 한 번씩만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이해 안 됐음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댓글 꼭 달아주세요. 달아주셨나요? 그러면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월 달까지는 시장이 조금 주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우리는 4월 달까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들, 시드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무슨 시드를 준비해야 될까? 자, 우리가 4월달까지 해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 메이저 종목들 있죠. 비트코인이라든지, 이 리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물량을 늘려놔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시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시드를 준비해야 되냐면, 제가 4월달 이후에 5월달, 6월달부터는 불장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불장이 왔을 때 모두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시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불장이 왔을 때 돈을 불릴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내가 백만장자, 억만장자 이렇게 부자가 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100만 원 갖고 투자를 하는 사람과 1억 갖고 투자하는 사람은 다른 게 같은 수익률을 동시에 냈을 때 이 사람은 50만 원에 한 번에 수익을 내고 이 사람은 5천만 원에 한 번에 수익을 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돈을 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완전한 불장이 오기 전에 이 시드를 제대로 만들어놔야 되는 구간이다. 그런 시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굉장히 또 좋은 기회가 온 게 이런 시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장입니다, 지금이. 뭐가 이게 장이 좋아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리플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그리고 뭐 솔라나까지 해가지고 이런 메이저 종목들 차트가 지금 전부 다 밑으로 꼬라박으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와중에도 알트 종목들 수익 나는 종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다 있어요. 왜 그러냐? 세력들은 여러분들 매일같이 수익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세력들이 이런 거래량이 죽어있는 알트 종목 한 번씩 펌핑을 살짝 줘가지고 돈을 쏟아서 여기에 개인들이 쫓아붙기 시작하면 훅 올려서 꼭대기에서 팔아먹고 확 내려오는 이런 차트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력들은 매일같이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계속 만들어내는 거고, 4월달 오기 전까지도 이런 종목들은 계속 쏟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확실히 시장이 죽지 않았고 앞으로 불장이 남아있다라는 증거기도 해요. 왜냐면 세력들도 지금 뽑아먹을 거 제대로 뽑아먹어서 불장이 왔을 때 한 번 제대로 진짜 마지막 불꽃놀이 팡팡팡팡 해놓고 나서 여기서 제대로 나가야 되거든요. 자, 개인들의 돈을 다 빨아먹으려고 지금 계속해서 계략을 펼치고 있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하셔야 되냐. 지금 세력들이 어떤 종목에 돈을 집어넣고 있고 어떤 종목이 지금 미리 오를 건지 이런 거를 예측해서 들어가서 돈을 제대로 벌어내야 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이런 종목들 제가 포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세력들이 어느 종목에 돈을 넣는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드려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20일 새벽 돼가지고 새벽 1시쯤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새벽 1시인데 이따가 또 종목 하나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이오 프로토콜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드벤처 골드 말씀드렸는데 어드벤처 골드가 하루 더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안 오를까봐 저도 조금 전전긍긍했었는데 다행히 오늘 또 올라줬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바이오 프로토콜 이렇게 또 올랐다가 내려왔죠. 자,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계속 죽어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테스트 거치고서는 훅 올라줬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먹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이 장대 항목 나온 날 보시게 되면은 저가 33.2원, 고가 54원 찍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매도가는 얼마냐? 자, 34원 이하 진입해 주시고 50원 이상 전량 매도 47% 먹고 나옵시다. 다 체결됐죠. 그래서 47% 수익 보고 나왔고요. 자, 그리고 또 어드벤처 골드는 오늘 나와줬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요날 이제 일봉 바뀌기 전에 요때 새벽에 말씀드리고 나서 이때 요렇게 해서 상승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날 저가가 보시게 되면 308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고가는 450원 찍어줬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진입단가 310원. 자, 요때 308원이었기 때문에 매수가 체결. 그리고 오늘 450원까지 갔었는데 435원 40% 먹고 나옵시다. 자, 요것도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목으로 깔끔하게 87%딱 수익 보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드 빡세게 불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조금 여기 같이 참여하면서 돈을 제대로 벌어서 시드도 만들어 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지금 시청 중이신 제 영상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지금 도움 필요하신 분들 댓글에 도움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요. 자, 달아두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이 링크를 달고 들어오시게 되면 요런 창이 떠요. 자, 그래서 서인아의 무료 소통방 참여 체크박스 해주시고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요런 식으로 010 다시 뭐뭐뭐뭐 다시 뭐뭐뭐뭐 중간에 빼기 넣어서 제출까지 완료하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불장 오기 전까지 그리고 불장 오고 나서까지도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유명한 코인 유튜버가 될 수 있게 자, 지금 시청 중이신 제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서인아 화이팅!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제가 유명해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상무상자하면서 좋은 사이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댓글 상담까지 하고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궁금한 종목 있으신 분들 댓글에다가 달아두시면 제가 다음번 영상 후반부에 이렇게 댓글 상담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도움 서인아 화이팅! 도움 댓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또 댓글 많이 안 달렸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